장소에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셨는데, 우리 박정우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그런데 역시 원래 형님들 말을 왜 잘 들어야 되는지 알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더 큰 데서 해보죠. 제가 그 책에서 인생 내내 가져가게 된 생각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하게,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해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야, 그게 자네의 마지막 방을 포기하는 것이 될지라도. 빅터 프랭클은 언제 가스실로 끌려갈지 모르는 그 지옥 같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세수하고 면도했던 사람이 오래 버텼고 살아남았다는 팩트를 전합니다. 절망적인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지켜내려 노력한 사람이 결국 살아남고 승리한다는 생각. 절망과 후회가 내 삶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우리는 단단해져야 합니다. 그 시작은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데서 출발합니다. 제가 결국 다 잘 될 것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이게 바로 저의 비관론적 낙관주의입니다. 저는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정치를 하기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아주 오래된 생각입니다. 근데 이건 저의 오래되고 아주 단단한 생각입니다. 그런 단단함 때문에 이쪽 저쪽에서 집중적으로 음해받는 입장에서 계엄저지, 영부인 문자 익십, 통일교 만남 거절 등 혹시라도 빌미가 될 수도 있었던 여러 가지 유혹적인 선택의 상황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용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간 우리는 일상이 파괴되는 장면들을 너무도 많이 목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서 다짐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지켜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미래로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비겁하게 숨지 않고 무책임하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있고 발 디딜 곳 하나 보이지 않아도 멈춰 있거나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겁니다. 함께 미래로 갑시다. 이제 뭉치고 말하고 행동합시다. 고맙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 밖에 로비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옆에 따로 보는 스크린방에도 그렇고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제가 이 행사를 처음 한다고 했을 때 더 큰 장소에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셨는데, 우리 박정우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그런데 역시 원래 형님들 말을 왜 잘 들어야 되는지 알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더 큰 데서 해보죠. 제가 그 책에서 인생 내내 가져가게 된 생각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하게,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해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야, 그게. 네, 안녕하세요. 네, 수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써주신 분이 많아갖고 제 창에 넘어갔네요. JRYT님, 가증스러운 장틀러의 표정이 보이십니까? 저 순간에도 한동훈 등의 칼을 꽂고 배신할 생각이 머릿속을 채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이익만 쫓는 기회주의자 장동혁이니까요. 지금도 저자의 초점은 최대 경영자 제거에 맞춰져 있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인간 쓰레기 아닌가요? 열정TV님, 강추위 서울 수요일 방송 잘 듣겠습니다. 김건희 특검 완패, 윤석열 대통령 도이치모터스 특검 수용하고 정면 돌파했다면 12.3 계엄도 없었을 것 같은데, 충신 한동훈 대표님
말을 들었다면 어땠을까요? 아쉽네요. 그러면 아직도 대통령 윤석열인데, 유병선님, 한동훈 응원합니다. 사필기장님 잘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닉타님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이거, 아니 왜, 이 접촉 불능이 불량인가? 왜 갑자기 화면이 막 꺼졌다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 얘가 갑자기 왜 그러죠? 네, 네, 어쨌든 간에 이제 좀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다시 껐다 킬 수가 없어갖고,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소리는 잘 들리시죠? 소리 체크, 소리 체크. 소리가, 네, 들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매일매일 이렇게 필리핀에서 조바심을 갖고, 방송하면 그래도 방송을 해야 된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굉장히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석자님, 썸네일 사진 요즘 장폴더에 교활 총집합체. 네. 아니, 제가 좀 비유적인 사진을 막 고르다가 오늘 이제 그 사진이 오늘 방송 내용하고 좀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썸네일로 올렸습니다. 열정TV님, 네, 잘 들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헬리성님, 안녕하세요. 자, 어제도 제가 방송했지만 지금 이제 내일이죠. 한동훈 대표를 이제 결정을 하느냐, 이제 뭐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느냐 어쩌느냐, 뭐 이것 때문에 했는데 신지호 전 의원이죠. 페이스북에다가 위헌정당 마일리지 싸는 장동혁 지도부. 오늘 아침 조선중앙, 세계, 국민경향, 한겨레 등의 매체가 김종혁 징계를 비판하는 사설을 게재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당대표는 비판하면 안 된다는 국민의힘의 반헌법적 발상이라는 제하의 중앙일보 사설이다. 첫 문단은 아래와 같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당대표 등을 비난한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탈당 권유 징계를 내리면서 쓴 결정문이 충격을 주고 있다. 결정문에서 당대표는 단순한 자연인인 인격체가 아니다. 라는 취지로 내부 비판 자체를 차단했기 때문이다. 당대표를 사실상 성역으로 규정한 윤리위의 결정은 궤변을 넘어 위헌적이다. 국민의힘이 과연 민주국가의 정당인지조차 의심케 한다. 민주주의가 아니라 북한 수령론, 나치즘 같은 전체주의, 사이비 민주주의라는 한동훈 전 대표의 아, 반발이 일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반하는 윤리위원회 결정 하루빨리 거둬두기를 바란다는 문장으로 끝을 맺었다. 자, 이 신지호 의원뿐만이 아니라 이제 박상수 변호사도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조중동의 중앙일보가 국민의힘의 이번 김종혁 전 최고 징계 결정문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한다고 사설로 썼다. 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여 해산된 정당이 바로 통진당이다.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 선고가 임박했다. 그 계엄을 막은 당시 당대표를 제명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를 반하게 징계한다. 보수 대표 언론들조차 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당이라고 한다. 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는 보수 정당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반민주 세력과의 싸움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 제가 이거를 보여드린 핵심은 뭐냐 하면 지금 국힘안에서도 위원정당의 마일리지가 쌓아간다. 네, 박상수 변호사는 또 뭐예요? 통진당이 해산된 이유가 뭐냐? 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해서 해산이 됐다.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국힘안에서도 지금 위원정당 해산이 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정청래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쪽에서뿐만이 아니라 지금 국힘 안에서도 이제 이렇게 가면 이거 분명히 위원정당 해산을 해갖고 국힘이 없어질 거다. 이렇게 전제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신지호 의원이나
그러니까 이제는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생각들이. 아직 뭐 신당 창당까지는 가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뭐에 동의를 했느냐? 위원정당 해산에는 동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큰 진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한동훈 대표가 처음에 그러니까 위원정당 해산 심판 그게 나왔을 때는 뭐라고 그랬느냐? 예, 정청래가 뭐 위원정당 해산 그 얘기를 갖다가 꺼냈을 당시입니다. 그 작년이죠. 작년에는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위원정당 해산 절대 있을 수 없다. 왜? 아니 계엄을 갖다가 온몸으로 막은 내가 국힘에 있는데 아니 그런 정당을 갖다가 내가 있는 정당을 어떻게 해산시킬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계엄을 막은 산 증인이라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그 한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 이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지금 분위기는 뭐냐? 국힘은 위원정당 해산이 될 거다. 왜? 그 이유는 뭐예요? 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여 해산된 정당이 통진당인데 지금 통진당하고 똑같이 조중동의 어떤 사설을 보거나 뭐를 보거나 다 인정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국힘은 어떤 국힘이냐? 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정당이다. 이걸 갖다가 오늘 사설로 일제히 쏟아냈다는 거죠. 그럼 뭐 결국은 답은 뻔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위원정당 해산 청구하면 해산될 거다. 여기에 동의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 서필 의원이 정성국 의원이 제명되고 창당은 없다고 하네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캡처를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많이 진일보한 거죠. 옛날에는 뭐예요? 이 국힘 안에서 무조건 국힘의 물귀신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다가 지금은 떻게 생각하느냐? 국힘은 위원정당 해산으로 없어질 거다. 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니 만약에 국힘이 위원정당 해산으로 만약에 없어진다면 그럼 뭐예요? 뭐 다른 옵션이 없잖아요. 어쨌든 정치를 해야 되면 당이 필요하고 그러면 누군가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국힘이 없어지면 홍준표는 홍준표당 만들 거고 뭐 다 만들 거 아닙니까? 오세훈은 오세훈당 만들 거고 다 만들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가 한동훈인 한동훈당 만들 거고 그럴 거 아닙니까?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 예, 김순아님, 장동혁의 가식이 또 나왔네. 한동훈님께 충분한 시간을 줬다. 누가 시간을 달랬나? 미친 윤리위에서 제명 결정 나자 곧바로 재심 신청 안 한다고 한동훈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또 뜬금없이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 바로 여론용으로 양아치 같은 장동혁의 발상이네. 예, 그 얘기도 제가 내용에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는 지금 오늘 그동안 이제 두문불출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이제 얼굴을 보였는데 공식 행보를 했죠. 그게 뭐냐면 김영삼 대통령 다큐 영화 시사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뭐 이렇게 이제 쭈루룩 이제 같이 영화를 갖다가 하는 여러분 그 영상을 보면은 그 시사회에 이제 참석한다는 건 미리 다 기자들이 알았을 거 아닙니까? 기자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렸어요. 구름대처럼 몰려갖고 그 이제 그 영화관에 들어가는 한동훈 대표를 붙잡고 뭐 여러 가지 질문을 막 합니다. 뭐 질문의 최고의 질문은 거죠. 장동혁 대표가 지금 뭐 제명할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제가 지금 영화 보러 온 거기 때문에 일단은 나와서 보고 나와서 말씀드릴게요. 하고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참 그 기자들도 정말 참 부지런해야 기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미리 진치고 있다가 기자들이 한 100명쯤 모였어. 그 미어 터져. 그러니까 막 뒤에서 카메라 미리 세팅된 사람 막, 앞에요. 좀 앉으세요. 비키세요. 난리가 나서 그 소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허무하게, 아니, 들어가서 그럼 영화가, 되게 영화라는 게 뭐 1시간 반, 2시간 정도 하지 않습니까? 뭐 다큐 영화라는데, 아무리 다큐 영화라도 1시간 이상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또 이제 1시간 또 기다려. 한동훈 나올 때까지, 영화 끝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또 나오자마자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약간 기자들 입장에서 약간 허무할 수 있어요. 딱, 딱 질문 하나 받고, 그냥 오늘은 영어 버렸으니까 가겠습니다. 그 기자회견 한 20초 했나? 문장 하나야. 패러그램 하나예요. 네, 패러그램 기자들이 정말 너무 허무. 근데 그 20초 되는 그 영상이 오늘 특종이었던 거예요. 그만큼 지금 한동훈의 영향력이나 한동훈의 정말 이슈에 지금 핵심에 서 있다. 자, 그럼 20초의 그 인터뷰가 뭐였느냐? 질문이 이거였어요. 내일 제명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 나오는데 당 상황에 대한 입장은 뭡니까? 라고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가 침착하게 막 빨리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천천히 침착하게. 오늘 영화 보고 나오는 길이라서 저는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 꼭 해내겠다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당한 제명을 당하면서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 말씀처럼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국민 믿고 계속하겠습니다. 하고 사라졌어요. 딱 요 얘기하고 한 패러그랩이잖아요. 예. 요거 한 20초, 얘기하는데 한 20초 하고 사라졌습니다. 뭐 기자들 좀 허망했겠죠. 여러 가지 뭐 질문할 게 많았는데 그냥 질문 딱 하나 받고 그냥 가버렸으니까. 하지만 이게 오늘 이게 뭡니까? 헤드라인이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장동혁이 뭐 했던 그우가 뭐 했건 내가 무릎 꿇지 않는다. 무릎 꿇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끝까지 그냥 내 길을 가겠다. 그 얘기 아니니까 정말 그 한동훈 답다. 정말 멋있었다. 짧은 내용이지만 정말 멋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지금 85분 정도 보고 계시는데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2만 4천 명. 2월 달에는 2만 4천 명으로 시작합시다.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방 보시는 분들도 구독 한 번씩 꼭, 숫자도 88, 88분. 김영희님, 국힘 새로운 당명, 고장난당, 고성국, 장동, 남교찬. 야, 아니, 어떻게 이런 기발한, 나는 고장난당이라고 뭐가 고장이 났다 그랬는데 이게 앞 글자를 따서 또 고성국의 장동의 남교찬이다. 정말 기발하네, 이거는.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이 딱 어울려요. 준떡이도 시사회 갔었는데, 언론이 관심을 안 드니 부들부들. 그러니까 그 준떡이도 왔대요. 왔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닭의 모토를 비틀어 새벽은 이거 김영삼 대통령 말인데 김영삼과 한동훈을 동일시하는 게 말이 되냐? 한동훈이 자뻑한 거 아니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정말 되게 참 구해줄래도 구해줄 수가 없어. 준떡을 말을 그렇게 싸가지 없게 하니까 구해줄래도 구해줄 수가 없어. 네, 67년생 한동훈님, 안녕하세요. 이제 퇴근 중 잘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출발 전에 한동훈 대표께서 제2의 계엄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는데, 그냥 제명, 방어를 위한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윤 어게인 극우 사이비 종교 세력이 당을 장악하고서 계엄을 선두에서 막아내고, 제2, 제3의 계엄을 막기 위해 탄핵을 이끌어낸 한동훈을 제명하고자 하는 것은 내란당을 자인한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란 마일리지를 지금 쌓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표견이 고장난 당 대박. 저도 정말 아주 신박한 신박한 당명이다. 고성국의 장동의 남교찬이다. 김영희, 준떡은 본인이 제2의 김영삼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싶은데 한동훈이 가로챘다고 생각함. 거짓말까지 하며 친한계를 씹어댐. 아니, 또 암만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준떡하고 김현상하고 그게 급이 맞나요? 예, 급이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체급이 안 맞는다. 김현상 감독님, 시그널
제명당하고 창당한 김영삼 대통령 신당 창당 시그널이라고 봅니다. 제발 그런 좋은 시그널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사평의 준석이도 왔구나. 그림자도 안 나오던데, 예, 왔대요. 예, 기사에 보니까 이준석도 참관했다. 미스코리아님, 고장난다. 기발한 아이디어 좋아요. 아이디가 미스코리아. 와, 아이디 좋습니다. 근데 정말 저희 어렸을 때는 미스코리아를 갖다가 한다고 그러면 막 TV에서도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중계해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미스코리아 중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한동안 예, 못 봤습니다. 근데 그 필리핀에서는 이게 또 굉장히 유행이에요. 그래서 그뭐 학원도 많고요. 지금 뭐 무슨 미인 대회 학원도 많고 사기도 많고 우리도 그랬잖아요 한때. 예, 학원도 많고 사기도 많았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 필리핀이 그렇습니다. 예, 아키로님, 국힘당, 당명, 무당에게 물었대. 낙골당 왔어. 낙골당. 자, 그래서 어쨌든 한동훈 대표는 뭐 무릎 꿇지 않겠다. 어쨌든 당목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나는 내 길 간다. 이렇게 그냥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또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고동진 의원이 이게 어제 그제 비공개 의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얘기인데 여러분 그 방송 보는 데는 지장이 없으신 거죠? 지금 저는 화면이 자꾸 꺼졌다 켜졌다 그래고 이게 불안하네. 예, 방송 보는 데는 이상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거 컴퓨터 문제라. 지금 고동진 의원이 그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뭐 국힘이 이건 미래도 희망도 없다. 이 얘기가 이제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고동진 의원의 그 인터뷰 내용을 영상이 떠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기자들이 그 이제 그 비공개 의총이니까 끝나고서 고동진 의원한테 막 이제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한동훈에 대한 질문을 했죠. 고동진 의원이 이제 가다가 한동훈 얘기가 나오니까 딱 멈춰섰어요. 그러면서 아니 지금 그 선거가 코앞인데 지방선거를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했느냐. 이 선거 때는 뭐냐? 고양이 손이라도 이 표현을 고양이 손 이게 왜 개손이 아니라 멍멍이 손이 아니라 고양이 손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고동진 왈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야 될 그런 게 선거 상황인데 아니 그 검을 한동훈을 갖다가 자르면 어떻게 선거를 어떻게 치르겠다는 거야? 라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선거를 코앞에 두고 한동훈을 제명한다? 이게 도대체 말이 내 생각이 있는 애느냐, 없는 애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하다가 이제 이 지방선거 하다가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다. 아유, 이 거지 같은, 아유, 이 거지 같은. 거지 같은 뭘까요? 거지 같은 작동? 아니면 거지 같은 국힘? 거지 같은, 이게 뭐야? 그거? 어쨌든 거지 같은까지 왔습니다. 거지 같은, 그 다음에 땡땡땡인데 생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전해지자마자, 송원석 원내대표가 완전히 난리가 났어. 의총 도중에, 아이고, 참을 수가 없다. 어? 아니, 우리 당을 거지 같다고 그래? 도대체 거지 같은 게 뭐야? 당이야? 아니면 사람이야? 뭐가 거지 같다는 거야? 또 경고를 했습니다. 네, 유상범도 대표적인 윤어게인이죠. 경각심 갖고 언행해달라 하고 그러니까 지금 고동진 미래도 희망도 없다 거지 같은 애여서 최고위뿐만이 아니라 원내 지도부에서도 친한게 경고장을 날렸다. 언행을 조심해라. 경고장을 날렸다. 자, 근데 이제 제명 위기 지금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거는 그럼 한동훈의 선택지는 뭐냐? 이거 뭐 거의 99% 지금 모든 언론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이건 뭐 제명이 99%다 이런 분위기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가처분 신청이냐? 아니면 신당 창당이냐? 아니면 무소속 출마냐?
이렇게 선택지가 뭐냐 도대체. 여기 이제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 오늘 그 정성국 의원이 그 BBC 불교 방송이죠. 금태섭의 아침 여기 나와갖고 뭐라고 인터뷰를 했느냐. 일단 신당을 만들고 할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 신당 창당이 이건 제일 가능성이 낮다 이런 얘기죠. 옵션에 없다. 일단 만약에 제명이 되더라도 파괴력이나 영향력, 한동훈이 필요하다는 그런 여론은 당연히 또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은 당연히 당에 남아서 당의 변화를 자꾸 요구해야 되고 또 한 전 대표가 다시 돌아올 때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이 정성국 의원의 이 인터뷰가 아주 일파만파 지금 뭉성했고 또 이게 신당 창당에 대해서 그 송영문 변호사도 뉴스탑10의 패널로 나왔습니다. 결국 물어봤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소영훈 변호사가 뭐라고 그래요? 소영훈 변호사, 친한계도 대표적인 패널이죠. 세 가지 중에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는 확실하다. 가장 확률이 나는 것은 신당 창당이다. 하고 신당 창당이 확률이 없다는 것을 굳이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필경 형님, 예, 잘 나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석자님, 방송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방송만 괜찮으면 돼요. 제 컴퓨터는 가끔 꺼졌다 켜졌다 그래갖고 제가 약간 걱정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이거를 한번 리뷰를 해보시겠어요? 자, 정성국, 제가 좋아하는 정성국 의원. 정말 정성국 의원이 한동훈을 그래도 그냥 온몸으로 나서서 맡고 있는 게 사실 정성국 아닙니까? 예, 정성국, 배현진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래도 표면적으로 나와갖고 온몸으로 맡고 있잖아요. 한동훈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정성국 의원의 논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신당 창당 생각 없다. 근데 만약에 제명이 된다 하더라도 분명히 한동훈이 필요하다는 여론, 이게 또 형성이 될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들은 신당 창당하는 게 아니라 의원들이 당연히 국힘에 남아서 당의 변화를 자꾸 요구하고 또 한 전 대표가 다시 돌아올 때를 대비해서 준비를 하겠다. 지금 이거잖아요. 자, 그럼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당의 변화를 요구한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한 전 대표가 다시 돌아올 때를 준비하겠다. 이 두 가지잖아요, 논리가. 자, 제가 여러분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딱 100분이시니까 여쭤보기도 좋네요. 숫자가 좋네요. 자, 100분이 보시기에는 채창에 써주세요. 의견을 써주세요. 100분이 보시기에는 지금 정성국 의원이 얘기한 두 가지가 있어요. 당의 변화를 요구한 게 그구들이 있어요. 자, 친한계 의원들이 있어요. 친한계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그구들한테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고성국, 전향길, 장통, 그다음에 장해찬 등등 박민영 이런 애들한테 계속 욕을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변화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야. 첫 번째 전략. 두 번째 전략은 한동훈 대표가 제명이 돼서 출당이 되더라도 이제 나갔어. 한동훈 대표가 다시 돌아올 때가 있다는 거야. 돌아올 때를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야. 한동훈 대표가 돌아올 때를 우리가 친한계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야. 저는 이 두 개 다 임파서블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가 뭐 지금 하루 이틀 본 게 아니잖아요. 아니, 국힘의 히스토리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시대부터 윤석열이 어떻게 했냐고 김건희가 어떻게 행동했고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깽판을 치고 있고 고성국에 들어와서 어떻게 지금 하고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아무리 친한계에서 얘기를 한다고 그래도 이 구구들이 변할까요? 첫 번째, 나는 이거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얘네들도 지금 목숨 걸었거든. 아니, 당권 지금 얘네들은요, 이거 선거에 이기고 지고 관심이 없어요. 이쪽에야 선거에 이기고 지고 관심이 있겠지만, 일단 그구들은요, 선거 이기고 지고 관심이 없어요. 차기에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 관심이 없어요. 이거 다 선거 져도 좋으니까. 그 다음에 대통령 안 돼도 좋으니까 22대 대통령 국힘에서 안 나와도 돼요.
얘네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당권을 강화해갖고 최소한 영남은 우리의 텃밭으로 삶아갖고 영남 소수당이 되더라도 영남에서 잘 먹고 잘 자겠다. 지금 이 얘기잖아요. 근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변할까요? 저는 변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한동훈이 돌아올 때를 갖다가 예비하겠다. 한동훈이 어떻게 돌아오는가? 여러분,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복당 신청을 갖다가 하거나, 뭐, 어쨌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복당 신청을 갖다가 어디서 결의합니까? 최고위에서 그걸 갖다가 최종적으로 받아줘야, 아니, 예를 들어 시도당으로 맨 처음에 신청을 하죠. 그럼 시도당에서 결정했다고 그게 완성이 됩니까? 아니죠. 시도당에서 1차 하고, 거기 의견을 갖다 최고위원회 올려갖고, 최고위원회에서 도장을 땅 찍어줘야 복당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이게 도장을 찍어줄 그런 분위기입니까, 도대체? 아니, 쫓아난 지 얼마 됐다고 다시 또 웰컴하고서 복당을 시켜갖고 도장을 찍어갖고 들어오라는 겁니까? 지금 발휘돼요. 지금 한동훈이 눈에 눈에 가시인데, 지금 이것도요, 지금 이참에, 지금 이걸 갖다가 왜 밀어붙이느냐? 지금 아니면은 한동훈을 내쫓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시기를 놓치면 앞으로는 점점 더, 아니, 보세요. 아니, 당장 선거 앞인데, 지금 이 시기를 갖다가 놓치잖아요. 내일을 갖다가 만약에 놓치잖아요. 그럼 언제 자르냐 말이야. 이게 점점 한동훈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냥 눈 한번 질끈 감고 지금 결정해갖고 자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잘라냈는데, 한동훈이 돌아온다? 어떻게 돌아오는데 도대체 아니, 저 묻고 싶어. 어떻게 돌아오는데? 돌아올 방법이 뭔데? 없어요. 없습니다. 돌아올 방법이 없습니다. 국힘이 해산되지 않는 한. 근데 국힘이 해산된 걸 돌아온다고 표현하면 안 되죠. 예. 해산된 뭐 돌아올 데가 없는데 무슨 돌아와. 그냥 신당 창당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선택지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일반 시민들,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그래서 어제 그 한통영 방송에다가 이걸 올렸다고 그랬잖아요. 그 여론조사.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방송할 때 이거를 쓰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여론조사를 갖다가 한번 결과를 여러분하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자, 여러분 게시판에서 이제 투표 다 해주셨죠? 혹시 깜빡하고 안 해주신 분은 지금 투표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501명 이렇게 돼 있죠? 예. 501분이 투표를 해주셨습니다. 여태까지. 자, 이 내용은 뭐였느냐? 제가 다시 한번 읽어. 긴급 설문조사.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제명 이슈로 세간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동훈 대표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택 1. 한동훈 대표는 중도 보수를 표방하는 한동훈 신당 창당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재건해야 된다. 선택 2. 제명 등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한동훈 대표는 끝까지 국민의힘에 남아서 투쟁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였습니다. 자, 보니까 오늘까지 결과 501분이 투표한 결과는 뭐냐? 중도 보수를 표방하는 한동훈 신당 창당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재건해야 된다가 64%, 제명 등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끝까지 국민의힘에 남아서 투쟁해야 된다가 36%. 이게 3분의 1, 3분의 2네요. 두 배네요. 거의 두 배. 네. 지금 이 국민들의 생각, 예, 이건 뭐 불특정 다수니까 이거 꼭 뭐 한통령 채널 구독자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하면은 그냥 막 떠요. 예, 뭐 알고리즘에 물려갖고 막 이게 무작위로 막 뜨거든요. 예, 예, 그렇습니다. 무작위로 막 뜨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보면은 지금 일반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신당 창당을 해야 된다. 이거 뭐야? 중도 보수. 중도 보수를 표방하는 구가 아니라 그냥 보수가 아니라 중도를 품을 수 있는 중도. 아, 이게 왜 그러냐면 한동훈 대표는요,
자기가 말할 때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저를 중도 보수라고 합니다. 그냥 보수라고 하지 않고 중도 보수라고. 저도 저를 갖다가 중도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그렇게 인터뷰할 때 얘기를 하고 있다. 본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동훈이 원하는 중도 보수 정당을 갖다가 창당을 해갖고 한동훈표 정치를 갖다가 보여달라. 이게 국민의 열망 아닙니까? 국힘에 있는 거는 3분의 1. 3분의 2는 한동훈표 정치를 신당 창당을 통해서 보여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뭐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갈지 모르겠어요. 정성국 의원의 이 얘기가 지금 두 가지. 당의 변화를 자꾸 요구하면 바뀔 거다. 이거 하고 그 구도를 바뀔 거다. 네, 또 하나 한동훈이 다시 돌아올 텐데 돌아올 때를 갖다가 남아서 대비를 갖다가 해야 된다. 절대 돌아올 수가 없다. 한동훈이 돌아오고 싶다고 돌아오는 게 아니죠. 예, 그거는 근데 여러분 장동혁이 설사 뭐 이 지방선거 책임을 지고 물러나더라도 그러면 장동혁이 물러나면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나요? 그런 꿈을 갖다가 꾸시는 분은 좀 꿈을 깨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기 지금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두 분이 또 투표를 더 해주시네. 503분. 예. 여기 보면 댓글을 써주신 분이 계세요. 11개의 댓글이 붙었습니다. 제가 이제 댓글을 갖다가 이렇게 쭉 읽어보면 그 중에 좀 의미 있는 댓글이 이런 거예요. 자, 이거 뭐 이제 정미경 씨라고 아주 장문의 글을 써줬는데 이거 잘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그래서 여러분한테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한동훈을 제명하면 국힘은 내란당임을 자인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그냥 있을까요? 해체순으로 갈 겁니다. 장동영 후까지 지방선거에 관심이 없고 오직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한동훈만을 없애려고 혈안이 될 거고요. 진정한 보수로서의 당을 지키려는 국회의원들은 입국하며 장동혁을 끌어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안위가 더 중요하니까요. 전부터 몇 번 댓글을 달았지만 계속 삭제가 되어 하는 말인데 어차피 장도론 제명할 겁니다. 국힘의 목매달기에는 이젠 비전이 없습니다. 시간이 아깝고 국민들이 지쳐갑니다. 새로운 보수, 당당하게 죄명이 정권과 맞설 수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어차피 국힘은 해산될 겁니다. 당을 만들어 제대로 된 인자들로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국힘은 구구들이 판치는 소생 불가능 당이 되었습니다. 절대 장돌은 사퇴하지 않을 겁니다. 한동훈님이 어떤 선택을 하시든지 끝까지 응원합니다. 나라를 바로잡아 주시고 새로운 보수를 재건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분의 어떤 그 절규가 저는 참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그리고 그 다음번 글도 굉장히 의미심장, 그 윤이라고 한 아이디를 갖다가 쓰신 분이 있는데 아직 창당은 아니지. 내란 정당으로 해산이 되면 한동훈 중심으로 창당해야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아직 창당은 아니지만 결론은 뭐야? 창당이라는 거잖아요. 결론은 창당, 이분도 결론은 창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야? 그 창당의 시기는 뭐예요? 국힘이 해산되면 어차피 한동훈이 창단해야 된다. 지금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국민의 열망을 갖다가 좀 이렇게 한동훈계 의원들이나 친한계에서 잘 좀 새겨들었으면 좋겠다.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아니 무슨 국힘이 지금 바뀌길 원합니까? 아니잖아요. 뭐 말을 갖다가 자꾸 해갖고 바뀔 거면 진작에 얘기했지. 아니, 바뀔 거면 진작에 바뀌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습니까? 예? 변화해야 된다. 아니면 죽는다. 아니, 고동진이 열받아갖고, 아유, 거지 같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그걸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경고를 하잖아요. 너 그러면 제명할 거야? 경고를 하잖아요. 예? 경각심 갖고, 내가 참을 수가 없다. 예? 아니, 이런 당에 무슨 놈의 아무리 천마디 한들, 만마디를 한들 변할까요? 한동훈 대표가 다시 돌아온다고요? 꿈을 깨시기 바랍니다. 예. 어떻게 돌아와 도대체? 놀러 와? 놀러는 올 수 있지. 하지만 아니 지금 장동혁 이거 도장을 찍어줄까요? 고성국이 도장을 찍어 정한중이 도장을 찍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 아, 예, 화평님, 친한계들이 국힘에 남아야 한다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 발언이고 한동훈이 신당 발표하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발표 좀 해주세요, 정말. 엔수킴님, 저는 창당하면 오히려 불같이 일어날 것 같아요. 단지 아니 친한이 안 따라와도 돼요. 그냥 창당만 하면 불같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10만 모였잖아요. 창당하면 10만만 모여 한 100만 모일 것 같은데. 한동훈 신당은 한 100만 모일 것 같은데요? 100만 모이면은 오지 말라고 그래도 의원들이 아마 물밀듯이 아마 번호표 받고 올 거야. 번호표 받고. 정말. 항상 그랬잖아요. 한동훈 신당 창당하면 돈 걱정하지 말고 사람 걱정하지 말라. 예. 제가 1년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엔숙이님 따라오는 얼마나 있을지 화병 나갔네요. 화평님, 친한 다 안 올 거예요. 석자님, 맞아요. 국민들 양당 국회 찌들고 세금도도 공제를 욕지 걸리나 마음 줄 것 차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중도가 없어요, 지금 중도가. 자꾸 그 이준석이 자기가 중도라고 그러는데 이준석이 중도입니까? 아니, 제가 이준석이 중도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얘기할까요? 이준석이 개혁신당을 갖다 창당할 때 그 당원 당규가 있어요. 당은 항상 당원 당규가 만들어갖고 이게 신골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 당은 이렇다. 그 당원 당규를 갖다가 국힘 거를 갖다가 카피한 게 아니라 민주당 거를 카피해갖고 이름만 개혁신당으로 바꿨습니다. 예. 근데 본인이 왜 자꾸 중도라고 그러는 민주당이 중도입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좀 뚫어지게 봅시다. 예, 엔수키님, 진정호 나와봐야 비례가 가망 없고, 예, 은성님, 국회의원 배지 달고 다시 국회문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큰 집 두고 왜 창당? 석자님, 절규가 느껴지네요. 엔수키님, 무소속 나오는 것도 장도혁 쪽 난리던데, 제 입당 받아나 줄까요? 받아주죠. 지금 사실은 자르는 것도 명분이 없잖아요. 하지만 이번에 못 자르면은 이제 전혀 기회가 없다. 그래서 그냥 눈 질끈 갖고 자르는 거거든요. 내일 만약에 자른다 그러면. 그런데 그걸 어떻게 다시 봐? 어떻게 자른 사람인데 어떻게 받아줍니까? 그걸. 말이 안 되는 거죠. 김영희님, 저들은 지방선거 폭망하면 한동훈에게도 책임을 전가해서 물어뜯을 것 같습니다. 장동희 대표되기 전엔 그래도 조금은 희망을 가졌는데 지금까지 하는 꼬라지 보니 국힘에 남아있으면 한동훈은 저들 등살에 이미지만 줄어갈 것. 그러니까 자꾸 한동훈을 갉아먹는 거죠. 그리고 왜 또 선거 안 도와줬냐고 해갖고 또 불쏘시개로 지금 그러니까 불쏘시 한동훈 이퀄 불쏘시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필규정님 큰 집에서 쫓아내고 있으니 처음부터 안 맞아요. 궁합이 안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 장동혁은 폼새가 완전히 지금 무슨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어요. 자, 퇴원하자마자 장동혁이 찾아간 곳은 어디냐? 마트를 찾아갔다. 그래서 첫 행보로 물가를 점검한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범한 밥상에서 행복이 느껴진다. 고물가 속 현금 살포는 당뇨 환자에게 설탕물 먹이는 것이다. 그래갖고 지금 뭐 이재명식 지금 대통령 흉내를 내려고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한가하게 이럴 땐가요? 안타깝다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내일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그 위기의 상황에 보면은 왜 끝이 왔을 때 그 사람의 본색이 드러난다고 그러잖아요. 자, 이철우 보세요. 정권 뺏긴 주역이 한동훈 징계해야 된다. 정권 뺏긴 주역이 한동훈입니까? 이 사람 그 뇌 구조가 좀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장동혁은 늘 옳았다. 야, 아니 어떻게 아부를 해도 이런 아부가 있을 수가 있죠? 여러분, 이철우 씨가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어디를 공천받는지 한번 우리가 예의주시하게 볼 만하다. 이거 비슷한 거예요. 이재명한테 용비어 청가 부르고 정청래가 공천받았잖아요.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아니, 장동익이 늘어올랐다? 장동익이 뭐 옳은 게 뭐가 있습니까? 한번 대보시죠. 하나도 생각 안 드는데.
뭐가 옳았다는 거야? 뭐 계엄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정말 하나님 뜻입니까? 계엄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데 사형을 갖다가 그렇게 했을까요? 구형을. 참 어이가 없다. 역시 또 오세훈은 자기 칼라 그대로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권 내주고 스스로 분열. 오늘이라도 만나 터놓고 얘기하길. 역시 이게 이 세보수는 이 기질을 버릴 수가 없어요. 음, 여기부터다 저기부터다. 나는 네 편 다니고 내 편 다니고 나는 그냥 내 편이야. 그냥 내가 당선되면 그냥 너는 내 편이고 당선 안 되면 너는 내 적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공천만 주라. 이제 이렇게 싸우는 건 싸우는 건데 그냥 술 한 잔 먹고 풀고 공천만 주라 나한테. 정말 아니 이게 너무 칼라가 명확하게 드러 이철호의 칼라도 명확하지만 오세훈의 칼라도 정말 명확하지 않습니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정말. 그 이제 속보로 뜬 게 뭐냐면 당국이 장동혁이 한동훈의 시간 충분히 줬다. 한동훈 제명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 그럼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는 건 뭐예요? 뭐 윤리위에서 일단 제명 처리했으니까 그냥 의결하면 되는 거죠. 그게 절차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 또 써주신 글이 있어서 제가 좀 읽고. 예, 유치원생 한동훈님, 과례는 비례입니다. 스스로의 능력을 지나치게 낮추는 것은 겸손이 아니고 용기 없거나 비굴하게 빚어줄 수 있습니다. 일부 종사가 가치 있는 것은 상대방이 존경과 능력과 신뢰를 갖췄을 때 충성이 가치 있는 것은 그 대상이 되는 사람, 조직, 나라가 반듯할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은성님, 장돌, 북한놈 같아졌네. 이거는 우리 얘기가 아니라 사설이 그렇다는 거야, 사설이. 조중동 사설이 그렇다는 거야. 완전, 북한 동의했잖아요. 한동훈의 말에 동의했잖아요. 김영희님, 경북지사 노리고 김재원과 서로 아부 경쟁 중. 경북지사 다시 나온다고? 참, 될까요? 이번에 경북에서 뽑아줄까요? 이철우를 정말, 뽑아줄까요? 네, 이준생 감독님, 장돌 며칠 군더니 마트에 가서 집지를 내는구나. 인성 자체가 더러운 개종자. 예, 오세훈 쭌돌, 안철수 비열하고 비겁한 인격체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오늘 또 그 유치원생 한동님께서 또 이 큰 금액을 갖다가 또 기업은행 그 구독 후원 계좌를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막 일하고 있는데 알람이 딱 떠서 보니까 유치원생 한동훈님이 후원해 주신 그 알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무슨 깡으로 지금 하는 거냐? 바로 이 리얼미터가 자신감을 불어넣어 준 거죠. 여태까지는 지지도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한 번도 이렇게 똔똔으로 나온 경우가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월요일 날 똔똔이 됐대. 지난주까지 이 더블로 차이가 났는데 지금 반토막 더블로 지고 있다가 갑자기 2, 3일 만에 금요일 날은 더블로 지고 있다가 월요일 날 갑자기 똔똔이 돼버렸대요. 42 대 40. 그러니까 이 자신감 때문에 장동혁이 뭐예요? 갤럽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왜 더블로 지냐? 리얼미터가 맞다. 지금 이 얘기 아닙니까? 자, 이게 정말 저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때 맞춰서 리얼미터의 그 김택수 사장의 마음을 움직여갖고 근거를 제공한 게 정말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주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석자님, 요금 정치인들 보면 구역질이 나요. 정말 구역질이 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이거를 갖다 간과할 수 없죠. 자, 이번 주말 1월 31일 토요일 오후 2시 총집결 국회의사당 4번 출구. 여러분 이게 이제 세 번째 집회라고 그러죠. 첫 번째 대구, 두 번째 지난주에 여의도, 이번에 세 번째도 역시 또 여의도.
그, 과연 이제 내일 목요일 날 결정이 되면 이 집회가 어떤 성격이 될까? 정말 귀추가 주목된다. 이렇게, 그때도 뭐 지도부 사퇴 정도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구호가 굉장히 좀 세질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이런 힘들이 결국은 한동훈 신당 창당하는 그 에너지원으로 작동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국힘만 해서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국힘은 어, 해체 수순이에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기사에 자, 26년 1월 28일 오늘 새벽 6시에 뜬 기사잖아요. 자, MB 이명박 때부터 윤석열까지 신천지 국민의힘 20년과 공생관계 의혹이 있다. 이게 헤드라인이고 내용이 뭐냐? 신천지 2002년부터 청년 발판 정치권의 손길, 2007년엔 대선 후보 경선 개입 의혹, 코로나 계기 영향력 확대, 윤석열 출마 전환점, 압수수색막은 은혜 갚자 해갖고 입당 논란까지 이렇게 20년간의 히스토리. 제가 이거 이상득 의원이라고 제가 방송을 했죠. 이 신천지가 우리한테 알려진 국힘과의 신천지의 관계가 알려진 건 뭐냐?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갔을 때 이상득은 그때 이제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지금 돌아가셨죠. 그분이 신천지하고의 연관이 있다. 신천지 쪽에서 뭐 해갖고 무슨 표를 받았니 뭐 했니. 한참 그때 이제 그런 얘기가 좀 기사에 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 다음에 이제 기사가 속 들어갔죠. 그때 이제 크게 한번 신천지하고 어떤 국힘의 관계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또 그게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때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하면 이거는 뭐 거의 그냥 되리라 생각합니다. 위헌정당 해산이 되리라 생각. 너무 많잖아요. 자, 지금 정청래 가지고 가는 거 내란당이다. 일단. 그 다음에 내란당을 갖다가 어떻게 증명을 했습니까? 아니, 당시에 그 국무총리가 23년형을 받았다. 1심 선고에서 징역 23년이었고 법정 구속이 됐다. 그러니까 법정에서는 완전히 이걸 내란으로 규정한 거잖아요. 계엄은 내란이다. 생각해 보세요. 검찰에서는 15년을 구형했는데 판사가 15년을 갖다가 되게 반으로 깎아주는 게 판사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갖다가 형을 더 늘려갖고 23년을 했단 말이에요. 정말 저는 이거 듣도 보단 이해 못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충분히 있죠. 근데 오늘도 조중동이 사설을 어떻게 썼습니까? 이건 완전히 민주주의를 갖다가 해치는 정당이다. 어떻게 그런 논리로다가, 아니, 당대표가 무슨 몸에 우상이냐? 김일성이냐? 김정일이냐? 왜 당대표 욕하면 안 되냐? 이게 어떻게 민주주의에 이게 맞는 얘기냐? 하고 조중동이다 사설을 그렇게 썼다는 거야. 모든 언론사가. 그럼 뭐예요? 이게 민주정당이 아니죠. 이게 차고 넘쳐요. 그런데다가 이제 신천지를 갖다가 지금 수사 중에 이게 특검은 아니지만 지금 통일교, 신천지 이렇게 하고 경찰이 일단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경찰이 지금 무슨 민주경찰 아닙니까? 국힘 경찰이 아니잖아요, 경찰이. 목숨 걸고 신천지를 갖다가 추적해갖고 어쨌든 간에 이거 못 밝혀내면 다 옷 벗어야 되잖아요. 영화에 보면 그렇다는 거야. 진짜 옷 벗을지 않을지 모르지.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안 밝혀질 수가 없어요. 이거 뭐 특검을 갖다가 뭐 장동익이 아무리 결사항전하고 굶어 죽겠다.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렇게 하고 뭐 특검을 막았을 수는 있지 모르겠지만 이거 경찰 수사를 막을 수는 없죠. 신천지에. 그러니까 신천지가 예, 이거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차고 넘친다니까요. 위헌정당 해산하면은 국힘이 없어질 이유가 차고 넘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 아, 섣불리 김영희님, 회색분자들, 용기 있게 자기 소신 내세우지도 못하는 중자들, 못난이들끼리 힘을 모아 한동훈만 견제합.
술라미님, 전략을 세우고 있다네요. 친한계 의원들. 사펠기정님, 반차 내고 참석합니다. 정말 열정이 대단하시다. 사펠기정님, 인천에서부터 예, 직장도 반차를 내고. 엔수키님, 지지자들은 지치고 스트레스로 창당을 원하는 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이해합니다. 이천호가 한 대표에게 한 짓은 용서 안 됨. 대선 때 반말해대고 총선 때 물 한 잔도 안 주는 인간 이천호. 예, 그렇습니다. 그거 유명하죠? 예, 만나주지도 않은 홍준표하고 짝짝꿍 하면서 한동훈은 아예 왕따시킨 그런 거죠. 엔수키님, 안철수, 저는 이때다 싶어 제명에 숟가락 얹는 인간. 김영희, 한동훈 보고 지지자들이 집회 못하게 말리라고 원내 의원이 발표한 너무 재밌다. 한동훈 보고 집회 캔슬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라고? 거기다 대고 10만 명한테 나오지 마세요. 그러면 또 이제 뒤집어 씌울 거리가 생기지. 너 그렇게 얘기하러 어디 왜 얘기가 안 나냐? 제명당해도 싸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너무 재밌다. 엔수키님, 예, 한동훈이 시켜서 집회하냐? 그거더라. 글쎄 말이에요. 김영희님, 비열한 인간들, 안호봉, 준떡, 오세모, 정치양아치들, 안호봉은 말로만 새정치 부르짖다가 미천들어나 한물간자. 사부님, 너도 집회가 무섭구나. 예? 부러운가? 부러우면 지는 건데. 석자님, 예, 저도 퇴근하고 바로 참석합니다. 행동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안 하면, 예, 정말 행동하고. 한동훈이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말하고 행동하고. 그럴 때. 엔수키님, 저 포스트 바뀌었다고 합니다. 너무 민노적이게. 그렇군요. 아니, 저도 왠지 모르게 그런 느낌이 들었어. 아니, 이게 딱 보는 순간에, 아니, 이게 무슨, 옛날 노동운동, 노동운동 할 때, 이거 많이, 저희 우리, 대학 다닐 때, 이거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대자보 붙인다. 그러고 이렇게 불끈, 어, 그래서 약간 어색은 했었어요. 예, 잘 생각하셨습니다. 예, 포스터. 잘 생각하셨어요.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내일 한번 지켜보고, 내일 이제 뭐 오전에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오전에 이제 결판이 날 거니까 그 상황 보고 제가 내일 또 정기 방송에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끝나기 전에 한 가지만 좀 얘기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얘기를 김건희 얘기를 하셨는데 도이치모터스 그 한동훈 대표 얘기대로 왜 특검이 세 해가 돌아갔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윤석열 해갖고 뭐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그다음에 뭐 뭐야 그 최상병 특검. 한동훈이 뭐라고 그랬으면 이 세 특검을 갖다가 특검을 해야 된다. 특검을 특검해야 된다. 저는 정말 동의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여기서도 지금 김건희가 징역 15년을 갖다가 김건희 특검에서 징역 15년을 때렸는데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추징금 8억 이렇게 때렸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1심 무죄 무죄 유죄 이렇게 해갖고 징역 1년 8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 두 가지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이 지금 김건희 특검의 성격은 뭐냐? 이건 정치 특검입니다. 법리도 없고 무슨 논리도 없고 그냥 우겨 따져갖고 얘를 갖다가 그냥 마녀로 삼아갖고 마녀는 맞지만 어쨌든 무식하게 징역 15년 때리면 우리 체면을 봐줘갖고 판사가 7, 8년 때려줄 거다. 이렇게 지금 안일하게 생각하고 한 거 아닙니까? 증거도 없지, 뭐도 없지 그런 거잖아요. 결론은 1년 8개월. 그러니까 왜 두 번째는 뭐예요? 정말 무능하구나. 정말 능력이. 한동훈이 항상 그러잖아요. 특검 정말 무능하다. 밝혀낸 거 아무것도 없다. 정말 뭐 돈은 갖다가 300억씩 썼는데 정말 무능한 이 특검을 갖다가 특검해야 된다. 지금 그거 아닌가? 완전 민주특검 아닙니까? 지 입맛에 맞는 것만 딥다 패고 여기 뭐가 통일교 얘기가 나오니까 덮어버리고 그러다가 걸린 거 아닙니까?
특검해야 된다. 이게 김건희 특검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특검도 마찬가지죠. 아니, 그 윤석열 특검이 아니라 그 뭐야, 이 내란 특검. 예. 내란 특검에 보면 이제 그거 지금 국무총리 어떤 15년을 갖다가 했는데 판사가 거꾸로 15년 말이 되냐, 23년이다 이렇게 판결하지. 얼마나 무능한 거예요. 정말 무능한 겁니다. 능력 없고 무능하고 그냥 정치적으로 이거 잘하면 나중에 배지 하나 주실라나 아니면 뭐 장관 하나 주실라나 그렇게 생각하고서 특검을 수락한 건지 뭔지 알 수가 없지만 정말 한심하다. 네, 한심하다. 그러니까 열정님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도이치 특검 이거 합시다. 해갖고 밝힙시다. 아니 그럼 이거 만약에 밝혔다 치자 이거예요. 결과가 똑같이 나왔을 거 아니야. 한동훈 말대로 그냥 과감하게 질러버렸으면 그래? 원하면 특검하자. 그럼 뭐야 판사가 이거 무죄로 했을 거잖아. 아니 얘네들이 조사를 안 했겠냐고. 뒤져도 안 나오니까 지금 이게 무죄 나온 거 아니에요. 뭐가 안 나오니까. 명태균, 뭐 해도 이게 뭐가 안 나오니까 지금 무죄가 나온 거잖아. 이 연관성이 너무 약하다. 그냥 통일교 청탁만 그렇게 한 건 뭐 받았다. 무슨 명품표, 그것만 지금 인정해갖고 징역 1년 8개월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한심하다. 그런데 또 이거는 기를 쓰고 또 항소를 하겠대. 미리 얘기를 했어. 아니, 정말 항소를 해야 될 건 안 하고, 이재명, 대장동 이런 항소를 할 건 안 하고, 이런 쓸데없는 것만, 항소를 하겠다고 미리 검찰이 또 큰 소리 빵빵 쳤네? 한심하다. 예, 정말 아무리 봐도 이거 특검을 갖다가 특검해야 된다. 정권이 바뀌면, 그러니까 22대 대통령은요,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한동훈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래갖고, 이 말도 안 되는 지금 이 작금에 일어나는 이 사태들에 대해서 다시 수사하고 조사해갖고 정말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을 비롯해갖고 관련된 여러 사람들 그 건뿐만이 아니라 뭐 너무 많죠. 예. 예, 지난 한 주간 동안 한동영방송과 이렇다 채널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월 19일에서 26일까지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주신 분 지선영님, MJ님 감사드립니다. 슈퍼챗 후원 없었고 멤버십 후원도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지선영님께서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10만 원 이렇게 큰 금액을 후원해 주셔서 일주일 동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육시원생 한동훈님, 그러고 보니 그거들이 국짐 장악한 수법이 신천지가 정상적인 교회 장악하는 수법을 벤치마킹한 거네요. 정말 예리하시다. 맞습니다. 그렇게 이 신천지가 어떻게 이 교회를 장악하냐면 두 명을 갖다가 두 명씩 이렇게 짝져갖고 이렇게 파견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침투하고 성당에 침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기독교라는 침투를 하죠. 그럼 이제 어떻게 바꾸느냐? 내부에서 이간질을 시켜요. 그러면서 자기 세력을 갖다가 점점 키워. 그 두 명이 딱 들어가갖고 맨 처음에는 막 봉사도 하고 막 해갖고 어떤 레벨의 이제 크레딧을 샀습니다. 자, 이제 크레딧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뭐 순장이 되거나 뭐가 되거나 이제 크레딧을 쌓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작전 개시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목사님이 좀 문제가 있대. 뭐 이렇게 뭐 있대. 뭐 이 전도사님 문제가 있대. 그래서 막 거기서 자, 뭐 단계 논란이 문제래. 한동훈이 썼대. 한동훈의 뭐 가족들이 썼대. 이렇게 막 이렇게 문제를 막 일으켜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솔깃하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세력을 갖다가 막 키워갖고 이 세력이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이제 담임 목사 이 장로님들을 갖다가 쳐내는 거예요. 기존의 세력들을 갖다가 쳐내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 교회를 갖다가 이제 여기 사람들이 장로가 되고 아니 그러니까 목사를 쳐내잖아요. 그 청빙을 해야 되잖아요. 청빙은 어디서 합니까? 신천지 목사 청빙하면 되잖아요. 이분 굉장히 용하시대요. 용하신 분이래요. 말하면은 다 맞는데요. 예? 점괘가 아주 좋아요.
이런 분을 갖다가 이 청빙위원회에 또 신천지들이 다 들어가갖고 해갖고 이게 장동혁 세우듯이 이렇게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교회가 그냥 장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게 뭐 예장이건 기장이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교단 탈퇴하고 어디로 옮기느냐? 신천지로 옮깁니다. 그 신천지 그 새가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비슷해요. 예, 정말 예리하게 잘 보여줬습니다. 예, 육천사 감독님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집회 참석하신 분들 고생을 고생이라 생각하지 않으시는 그 진심 격하게 응원합니다. 같이 참석 못해서 미안합니다.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 나라를 구하시고 올곧게 세우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저도 동일한 마음으로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인수키님, 이런 식의 창당을 하면 구실도 생기고 장동영 저 그구들이 날아갈 건데, 고성국이 휠체어 타고서라도 병원에서 나와 제명시키라고 선동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뭐 누가 뭐라고 그러든 뭐 한동훈이 그걸 좋던 싫던 아니면 장동익이 좋던 싫던 권동욱이 고성국이 좋던 싫던 어쨌든 이 계획은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간다. 그래서 그 상황을 만들 거다. 이 판을 갖다가 완전히 하나님께서 새로 짤 거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그대로 가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보시고 있는데 궁금하시면 매주 일요일 날 이렇더라 방송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뭐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실물계를 분석해보자. 그 방송을 보시면 됩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8시 이렇더라 채널에서 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자, 여러분, 오늘도 이게 1시간 10분 방송을 했는데, 이게 긴 방송에 함께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직도 62분이 보고 계시는데, 혹시 구독을 안 누르신 분은 나가시기 전에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재방송 보시는 분들도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2월부터는 14,000명 구독자로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즐겁고 행복한 수요일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또 변함없이 내일도 목요일 날 저녁 7시 30분 정기 방송에서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베로이코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표님, 네, 모두 추위 잘 넘기시길요. 감사합니다. 베로이코님 잊지 않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